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오늘은 유동성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유동성 장세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맞물릴 수 있는 변수들을 생각해보면 일단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달러와 강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그러한 점이 있고요. 또 유럽 쪽에서 유동성을 풀게 되면서 이 유럽의 경기가 올해와 내년에 1에서 2%대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가세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한국의 비중이 높은 글로벌 4대 펀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국내 주식을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은 아시아 EX 재팬 또 GEM 등 한국 비중이 높은 펀드의 유입세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국내 증시로 좀 더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제기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이야기는 코스닥에서 해보겠습니다.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 코스닥 증시,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에서 소외된 저평가 종목들을 골라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신용잔고 부담이 적은 쪽의 종목들을 골라보는 움직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장의 움직임 금요일장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양시장은 크게 움직임을 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연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모멘텀을 찾기 전에 지수가 움직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현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지수 2033 부근에서의 흐름인데요. 현재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지수 모습입니다. 보합권에서 큰 폭의 변동성은 없고요. 현재는 약간 좀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습니다. 0.21% 하락하면서 2033.5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도 제한적이고요. 그래도 대체로 2030선에서의 지지력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급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삽니다. 보시면은 어제와 수급 구도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쪽 현재는 37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은 또 어제랑 마찬가지입니다. 투신권의 매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물량 받으면서 전반적인 기관이 현재 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한 절반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한 10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포지션 정리해보면은요. 외국인 매수 그리고 기관과 개인의 매도가 현재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이 상당히 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우선은 상승 업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의약품이고요. 하락 업종 가운데서는 통신의 낙폭이 큽니다. 먼저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약만 오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지만 의약이 상당히 돋보이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4.14%까지 업종 지수가 올라갑니다. 과연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 쪽으로 맥이 집중되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정밀,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 순으로 오르는데요. 이들 업종들은 1% 미만으로 사실은 이 의약품 업종에 비교했을 때는 탄력은 약간은 좀 제한적인 흐름이죠. 하락하는 쪽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업종이 가장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1% 안팎의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비교적 시장 대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업종이 2.08% 하락합니다. 통신주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사이즈가 가장 큰 SK텔레콤이 현재 3% 정도의 조정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은행, 철강금속, 운송장비, 전기가스 1% 안팎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종목들인지 좀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안 보셔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 대세 의약품 그 필두에 서 있는 종목 바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어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도 쉼없이 달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약 쪽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맨 위에 있는 한미사이언스 이틀째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모습이네요. 오늘장에서 3만 원권 위로 올라서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힘을 냅니다. 상한가 안착 시도하는데 지금 들어갈지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14%대 급등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한미 쪽뿐만 아니라 이 전통적인 제약의 강자죠. 종근당이나 녹십자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종근당이 현재 3%대, 종근당 홀딩스 바이오 나란히 1%대 상승 흐름이고요. LG생명과학도 얼마 전에 이 신고가 썼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3%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이 제약주들도 상당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십자특셀이나 유유제약도 흐름 좋네요. 4에서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가운데서 한미약품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시각 궁금하시죠?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증권가의 시각 한미약품 알아보겠습니다. 한미약품, 지금 주가가 10거래를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 최근에 딱 3곳의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하나, 그리고 오늘 바로 2곳의 증권사 분석 나왔는데요. 딱 이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온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진정한 제약업 1위 업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자, 이번 면역질환 표적 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은 6억 9천만 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의 계약 체결이고요. 이 치료제의 신약 가치가 1조 1,826억 원을 반영시켜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릴리와 국내 제약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림 보시죠. 자, 이번 그 신약이 포함되어 있는 치료제 시장의 추이를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5천만 달러, 이것을 포함해서 최대 6억 9천만 달러의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서 릴리는 한중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면역질환 치료제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임상개발, 허가, 생산, 판매를 진행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면역질환 표적 치료제 HM71224가 2021년 출시를 가정해서 신약가치 1조 1,826억 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자, 그렇다면 어제까지 오른 한미약품의 주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PR과 PBR 아주 치솟은 모습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반영될 실적들을 감안한다면 또 어떻게 이것이 변화할지 또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제약업계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하며 사상 최대 기술 이전 계약을 한 진정한 제약업 1위 업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KTB 투자증권입니다. R&D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다. 투자 의견 매수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 28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자, 이번 신약 가치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신약 가치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미약품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릴리라는 업체가 전 세계 항암제 시장에서 9위 업체인데요. 기술 수출에 성공한 HM71224 신약 가치를 주당 18만 원으로 신규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약 가치에 대해서 성장률, 시장 규모, 앞으로의 점유율 예상치, 현재 가치 할인율 등을 가정해서 총 5조 2천억 원 규모로 산정했습니다. 성공적인 기술 수출로 펀더멘털 우려가 해소됐다면서 하반기 지속형 당뇨 치료제의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 기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한미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현황인데요. 미국, 유럽 후기 임상 이상 중인 지속형 당뇨 치료제 HM11260C의 기술 수출도 진행 중입니다. 6월 이후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자, 다음 리포트는 바로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 지난주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읽혀졌던 리포트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인데요. 자, 그 리포트를 얼마나 많이 읽고 어떤 리포트가 가장 많이 읽혔나 제가 주말에 쓰는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이투자증권 신약으로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 2015년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5만 원입니다. 포인트 보시죠.
공격적인 R&D의 결과물이 올해 가시화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좀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약품과 같이 오르는 한미사이언스 있죠? 지금 보시면 한미약품과 지주사의 지분 구조를 표로 보시고 계시는데요. 한미약품은 지난해 매출액 중 20%를 R&D 투자에 지출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올해부터 공격적인 R&D 투자의 성과물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랩CA 익젠딘-4의 이상 결과가 나오는 6월을 기점으로 랩스 관련 바이오 신약들의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그 밖에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감안하면 한미약품의 높은 R&D 투자 성향을 할인 요소가 아닌 할증 요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들이 글로벌 신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향후 실적의 업사이드도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주가는 정말 단기간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연속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3월 초부터. 그때 주가 10만 원대에서 지금 23만 8천 원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2배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일단 조정은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이들 쪽의 기관의 매수 베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슈퍼 주총대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을 합해서 총 400여 개 회사가 오늘 주주총회를 엽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현재 구간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주총회, 바로 일동제약의 주주총회입니다. 현재 일동제약과 이 녹십자의 M&A 관련된 이슈는 시장의 핫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안건이 있냐면은요. 녹십자 쪽 인사, 사회이사와 감사 선임안이 현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동제약과 녹십자 간의 표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10시 15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창 이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겠네요. 이 양재동 일동제약 본사에서 10시부터 현재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이 표대결과 관련해서는 지금 몇 %가 참석했다 정도의 소식이 속보를 통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녹십자의 승리를 좀 점치는 것 같은데요. 주가가 대답을 해주고 있죠. 녹십자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녹십자셀, 녹십자 MS, 녹십자 홀딩스 나란히 5에서 8%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서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는 나란히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교보증권에서요, 이 녹십자셀의 중국 진출 기대감과 관련해서 레포트 내놨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탄력을 받으면서 현재 7%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오늘 분봉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오늘 장중에 좀 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동제약 장 초반에는 3%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1분봉으로 좀 바꿔 보면은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좀 3%대까지 4%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다가 이 주주총회 시작하는 10시 구간대입니다. 10시 구간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상승으로 바뀌고 지금 현재 구간대 빠르게 좀 출렁거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뉴스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또 일동제약이 2% 가까이 오르네요. 우선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은 좀 더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오늘 그래도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탄력이 좀 더 붙네요. 0.82%의 상승 흐름이고요. 636.9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점 고점이 지난 18일에 형성됐던 639.70포인트인데요. 다시금 무겁지만 그래도 한 발 내딛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오늘장에서의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수급이 개선됐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선은
기관부터 보시면요. 기관 현재 2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됐고요. 상당히 매수 강도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3거래일 연속 기관 쪽에서는 약 2,300억 원가량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코스닥에서 거의 쏟아내다시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개선됐다는 것만으로도 코스닥에는 상당히 좀 분위기 반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현재 1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오늘장 쌍끌이 매수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현재 300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영향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이 지수가 약간 좀 쉬어가도 IT주들 상당히 흐름 양호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뉴스 있는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DMS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러스권 나타냈는데 한솔테크닉스만 크게 밀리죠. 뉴스 있었습니다. 한솔테크닉스가 이 갤럭시 S6 쪽에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S6의 무선 충전기 납품 못한다고 하고요. 실망감에 오늘장에서 4%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사이익을 받는 이 RF텍 같은 경우 오늘장 탄력 좋죠. 6%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크로바 하이텍이나 캠트로닉스도 오늘장 1에서 2% 안팎의 상승 흐름입니다. 대형 IT주 가운데서는 LG노텍이나 삼성 SDI 흐름 좋습니다. 나란히 3%대 양호한 상승 흐름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을 품은 게임과 화장품주들이 다시금 상승 랠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게임주들부터 보겠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이 앞서서 중국의 닌텐도가 모바일 게임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일제히 반등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탄력이 좋은 쪽 확인해 보시면은 넥슨 GT 5% 정도인데 이 넥슨 GT에서 개발한 몬몬몬이라는 게임 이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탄력이 좋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1에서 3%대 상승 흐름 띄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주철관이라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 엠프라니라는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알리바바 쪽에서 상당히 좀 매출이 좋았다고 해요.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 현재는 좀 음봉 만들어내면서 탄력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 4%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이 헤어 제품 쪽 만드는 KCI 현재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대봉 LS 6%대 상승 흐름이고요. 쭉 보시면은 화장품주들도 오늘 대체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